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우케입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찾아뵙지 못해서요. 평일에 주간 김우케 139호를 공개했으니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링크로 고고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40호 들어갑니다. 고고고! 첫 소식은 겨울답게 갑니다. 추운 겨울하면 꼭 필요한 아이템. 그것은 바로 패딩. 패딩하면 북쪽 얼굴이죠. 겨울에 추운 뉴욕을 비롯해 셀럽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이 북쪽 얼굴 패딩 잠바가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1996년에 첫 선을 보인 $320짜리 놉시 재킷은 아직도 셀럽 친구들이 애용하고 있다는데요. 최근 단 2개월 동안 헤일리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에밀리 라타코스키가 이걸 입고 외출을 나섰습니다. 특히 에밀리는 색깔별로 5종류나 이걸 입었더랬죠. 혹시나 싶었던 피트와 NBA 경기장에서 발견됐을 때도 북쪽 얼굴을 이용했습니다. 이 스타일을 유행시킨 건 2019년 11월 브라운 버전을 입고 틱톡 영상을 찍었던 켄달 저너였는데요. 다시는 동방의 작은 북쪽 얼굴 교복곡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드라마 스몰빌에 나왔던 앨리슨 맥이라는 이 배우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많은 여성들을 노예로 삼았던 컬트 광신도 집단 넥시움의 조력자로 여러 여성들을 끌어들인 죄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은 바 있죠. 그런데 그녀가 2017년에 했던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 집단에 들어간 이유가 훌륭한 배우가 되기 위해서라고 하죠. 전 뉴욕에서 여배우 일을 하면서 너무 공허함을 느껴서 그 텅 빈 마음을 메우고 제 영혼을 찾기 위해 교단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키스에게 더 멋진 배우가 될 수 있도록 부탁했습니다. 여기서 앨리슨이 언급한 키스라는 인물은 강제적으로 온갖 나쁜 짓을 한 이유로 2020년에 종신형을 선고받은 키스 라니에르를 말하는 건데요. 스스로 과학자라고 사칭해 그루번들을 모았으며 일부 여성들은 앨리슨과 라니에르의 이니셜을 몸에 새겼고 앨리슨 역시 그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참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올해 85세의 생일을 맞이한 명배우 할리발 렉터이자 토르 아버지 앤서니 홉킨스가 진심 어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번 보시죠. Hello everyone, I just want to wish everyone a happy new year and also to say I'm celebrating 47 years today of sobriety. I am a recovering alcoholic. I say to this, be kind to yourself, be kind. Stay out of the circle of toxicity with people. Live your life, be proud of your life. 1974년 앤서니는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알코올 문제인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자부심을 갖고 부끄러워 말고 도움을 청하라는 이 감동적인 메시지에 알렉 볼드윈, 휴잭맨, 오랫동안 비슷한 문제로 고생하다 2008년부터 금주하고 있는 나오미 캠벨 등이 칭찬 댓글을 남겼네요. 그러고 보니 벤 애플렉도 브래들리 쿠퍼도 중독으로 인한 금주 중이고 해리포터 다니엘 레드클리프도 20살 때부터 중독 사실을 게리 올드만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다죠. 그 밖에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브래드 피트, 콜린 파렐, 린제이 로한, 드류 베리모어 등도 전력이 있습니다. 앤쌤, 저도 올해는 술 꼭 줄이겠습니다. 얼마 전 모델 빅토리아 라마스 23세와 디너 데이트를 했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소식 기억하실 텐데요. 레오가 만난 빅토리아가 과거, 그것도 아주 과거의 미드, 레니게이드의 주인공 로렌조 라마스의 딸이라고 알려드렸었는데 로렌조가 딸의 로맨스에 대해 뉴욕 포스트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애는 레오에게 푹 빠져버렸어요. 분명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두 명이 만나기 시작한 건 지난달이에요.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지난달 만난 건 딸에게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죠. 그게 계속되는 한 즐기는 기분을 잊지 말라고요. 그리고 홀리데이 시즌 이후로 계속 만나게 된다면 그 역시 훌륭한 일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라고 조언했습니다. 아직 애가 어리잖아요. 에버님, 아시다시피 따님이 23세기 때문에 아직 2년 남았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소식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벤져스의 호크아이 제레미 레너가 제설 중 사고를 당해 중태라는 소식이 들려왔었죠. 사고가 벌어진 시각은 현지 시간 1월 1일. 제레미 레너의 대리인은 각종 언론사를 통해 제레미가 오늘 제설 중에 악천후 때문에 사고를 당했고 중상을 입었지만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다. 지금 가족들과 함께 있고 훌륭한 케어를 받고 있다 라고 밝혔는데요. 디테일한 소식들은 리노 가젯 저널 같은 해당 지역 신문사들이 빨랐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 네바다주 리노 인근 와슈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고 보안관들은 주도 431호선 마운트 로즈 하이웨이 인근에 있는 제레미 레너의 저택으로 출동. 제레미의 심각한 상황을 파악한 보안관들은 도착 직후 현지 소방 구급대원들을 태운 헬기를 호출해 병원으로 제레미를 이송했으며 보안관 사무실 중대사고 조사팀이 사건 상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고 전날인 12월 31일엔 네바다주 전역에 폭설이 내렸고 제레미가 거주하고 있는 와슈 카운티를 포함한 네바다주 북부의 3만 5천 가구가 정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좀 더 상세한 보도가 나오는데요. 1월 2일 제레미는 흉부 외상 성형 외상 수술을 받았으며 중환자실에 있지만 상태는 안정적이라는 소식과 함께 제레미 본인이 병실에서 인스타로 사진과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여러분의 다정한 메시지에 감사드립니다. 타이핑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모두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라고요. 그리고 1월 3일 네바다주 와슈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죠. 당국 조사 결과 제레미 레너 씨의 가족이 몰던 승용차가 집 근처에서 눈에 파묻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너 씨는 차를 움직이기 위해 피스텐 분리 또는 스노우캣이라고 불리는 무게가 최소 6,500kg에 달하는 거대한 제설차를 가져왔고 움직일 수 없게 된 자가용 견인에 성공한 후 레너 씨는 가족들과 이야기하기 위해 제설차에서 내렸는데 이때 제설차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움직이는 제설차를 막기 위해 레너 씨는 제설차 운전석으로 다시 올라타려고 시도하다 그만 치이고 말았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레너 씨가 제설차를 타려는 모습을 본 직후 제설차가 멈출 때까지 레너 씨를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고 하루 전부터 네바다주에선 폭설이 관측되었고 사고 당일엔 약 90cm의 눈이 쌓인 데다 도로 위에 방치된 차량들이 많아 현장까지 도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제레미는 이웃들이 수건으로 지혈을 하는 등 응급처치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후 추가로 언론을 통해 나온 사실은요. 제설차에 제레미의 한쪽 다리가 말려 들어갔고 그 때문에 상당한 출혈이 있었다고 하며 때마침 의사인 이웃이 그 현장을 목격, 제레미의 다리에 지혈대를 대고 출혈을 억제하는 등 긴급처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리뿐만 아니라 흉부를 비롯 부상 부위가 전신에 걸쳐 광범위했기 때문에 용태는 더 지켜봐야 하며 현지 경찰은 이 제설차의 결함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직후 와쇼 카운티의 힐러리 시장은 제레미는 지금까지 세상에 알리지 않고 여러 자선단체에 기부를 해오는 등 늘 남을 도우려 했고 항상 전화를 먼저 걸어 시장님 제가 뭐 도울 일 없을까요? 라고 물어왔습니다. 라고 현지 신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 제레미가 병실의 모습을 SNS로 공개했죠. 한번 보시죠. He's so sexy. That was the first shower. I was definitely weak or so. 아이고 형님 진짜 많이 다치셨네요. 트위터로는 힘겨운 ICU에서의 하루 중 누나와 어머니 덕분에 최고의 스파데이가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조용하고 묵묵하게 도와온 리얼 히어로 호크아이 성님 꼭 건강하게 회복하셔서 영화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셀레나 고메즈가 남친이 생긴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빗 베컴의 장남 브루클린 베컴, 그의 아내인 니콜라 펠치와 유독 자주 어울리는 모습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삼각관계라고 불려도 상관없음이라고 적었군요. 그런데 팬들은 이 의외의 조합이 가능했던 이유가 니콜라 펠치의 오빠이자 의류 스케줄링 벤처기업 마이모를 설립한 브래드 펠치와 셀레나가 은밀하게 사귀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브래드는 억만장자의 아들로 전 아이스하키 선수의 예일대를 졸업한 인물, 가슈 팟캐스터 나스키니 번나 팻은 모두 셀레나가 니콜라의 오빠인 브래드 펠치와 사귀고 있다는 말을 하더라 라고 말했고 그 밖에도 수많은 프로페셔널 가슈너들이 꽤 설득력 있는 정보라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브래드가 지난달 셀레나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공유한 동영상에 좋아요를 눌렀으며 작년 11월 말엔 브루클린이 올린 동영상에 셀레나와 브래드가 등장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직 셀레나와 브래드는 인스타 마팔은 안 한 상태로군요. 오호. 이거 드디어 007 다니엘 크레이그의 후임이 결정되나요? 블리트레인의 에런 테일러 존슨이 007의 제작자 바바라 브로콜리와 면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애초에 소문이 나오고 있긴 했는데요. 공동 프로듀서 마이클 지 윌슨이 밝힌 차기 007이 되기 위한 조건의 에런이 완전히 딱이라는 것이죠. 그 조건이란 첫째, 적어도 30대 배우여야 한다는 것. 제임스 본드는 군인 출신이고 전쟁에서 전투 경험이 있을 정도니까 너무 영해도 안 좋다는 것이죠. 둘째, 액션 연기 소화력이 상당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 에런은 블리트레인, 테넷, 키게스 등 액션 연기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어쨌든 다음 007 작품은 향후 2년간은 나올 일이 없다는데요. 에런은 올해 10월, 내년 3월에 공개할 영화를 연이어 찍어야 돼서 스케줄 조율이 어려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의 윌 바이어스 역 노아 슈넵이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틱톡으로요. You know what it never was? That's Sirius. 노아는 이 영상을 통해 나는 생각보다 윌과 닮은 것 같다 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시즌 속에서 윌이 베프였던 마이크에게 약간 사랑에 빠진 듯한 묘사가 있었고 노아 본인이 인터뷰에서 그렇네요. 특히 이번 시즌에선 윌이 마이크에게 감정을 갖고 있음이 밝혀진 거죠. 라며 이 부분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노아의 커밍아웃 영상에 넷플릭스 공식 계정은 하트 이모티콘을 올렸고 팬들은 자랑스럽다. 전부터 그럴 것 같았어. 어떤 노아라도 사랑해. 라며 애정 넘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이불 밖으로 나가시기 전에 어제 업로드된 더 퍼스트 슬램덩크 완전 분석 영상 봐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일요일 모닝콜은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주간 김효태 K였습니다. Did you leave or not? You said that you meant to, but you forgot, and I never saw it coming. Should have been